여러분,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? 정말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쫙 설명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. 되게 답답하죠? 사실 그 이유가 꽤 간단합니다. 오늘은요, 그저 논리를 넘어서서 사람의 마음 자체를 움직이는 감정의 설계도라는 걸 한번 같이 그려볼까 합니다. 네, 바로 이 한 문장. 사람은 논리로 판단하지만 결정은 감정으로 한다.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한 데이터를 들이밀어도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그 마지막 열쇠는 감정에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죠. 아니, 결정이 감정에 달려 있다면 그럼 그 감정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? 네, 바로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섹션인데요. 우리가 보통 뭘 설득할 때 완벽한 논리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근데 사실 바로 그 생각이 설득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왜 그럴까요? 예를 들어서 한 10분짜리 발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걸 그냥 정보를 쭉 나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진짜 설득은요, 듣는 사람을 A라는 생각에서 B라는 생각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하나의 감정적인 여행을 설계하는 것과 같아요. 자, 그럼 그 감정적인 여행의 첫걸음, 그게 뭘까요? 놀랍게도 바로 불안에서 시작합니다. 네?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불안이라니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?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이 4단계가 우리가 따라갈 감정의 청사진, 일종의 로드맵입니다. 첫 번째, 불안으로 확 주의를 끌고요. 그 다음엔 기대를 심어주고 이걸 안도로 바꿔서 신뢰를 얻은 다음에 마지막에 확신으로 결정을 딱 이끌어내는 거죠. 이 4단계의 여정 꼭 기억해 두세요. 첫 단계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.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는데? 하는 위기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듣는 사람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는 이거 당장 해결해야겠다 싶은 문제를 눈앞에 딱 던져주는 거죠. 물론 이게 그냥 겁을 주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오히려 이런 위기감을 이용해서 듣는 사람의 뇌를 딱 켜는 거예요. 제 이야기에 완전히 집중하게 만드는 아주 전략적인 장치인 거죠. 왜냐하면 사람은 위협을 느끼면 뇌가 알아서 비상사태 하면서 그 문제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거든요. 자, 그런데 이쯤 되면 분명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. 아니, 괜히 불안감만 만들었다가 오히려 반감만 사는 거 아니야? 네, 맞습니다.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이 설계도에는 그 문제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까지 다 들어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초반에 우리가 만드는 이 불안은요, 사실 그냥 집중을 끌기 위한 미끼 같은 거예요. 진짜 목표는 그 불안을 나중에 아주 멋지게 해결해주면서 훨씬 더 큰 신뢰를 얻는 데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문제를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책까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감정적으로 청중의 주의를 확 사로잡았다면 이제 그 위에다가 아주 탄탄한 논리의 다리를 놓을 시간입니다. 바로 신뢰를 쌓는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. 이제 이어질 2단계와 3단계가 바로 신뢰를 쌓는 핵심 구간입니다.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불안이라는 감정을 기대와 안도라는 아주 긍정적인 감정으로 확 바꿔주는 어떻게 보면 마법 같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자, 2번째 단계의 미션은 바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겁니다.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심각하고 어두운 문제 있죠? 거기에 대해서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아주 혁신적인 해결책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. 2단계의 목표는 듣는 사람 마음속에 와, 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? 하는 희망적인 기대를 불러넣는 겁니다. 바로 이 순간 막막하기만 했던 불안감이 긍정적인 설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어서 3번째 단계입니다. 여기서는 방금 만들었던 그 기대감을요, 이제는 흔들림 없는 신뢰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. 근데 여기서 신뢰를 얻는 방식이 정말 흥미로워요. 그냥 저희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의심, 모든 리스크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제거해 주는 겁니다.
그렇게 해서 강력한 안도감을 느끼게 하고 그 결과로 절대적인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죠. 자, 이제 이 감정 여행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습니다. 지금까지 머리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이 논리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면 가슴으로 내리는 감정적인 확신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? 그 마지막 전환점 한번 같이 보시죠.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. 듣는 사람이 머리로는 일리 있네? 논리적이군.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에서 가슴으로는 그래, 바로 이거야! 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아있는 거죠. 원래 자료에서는 이 순간을 심리적 결론이라고 표현하는데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그냥 제가 하는 말에 설득당했다가 아니라 듣는 사람 스스로가 내가 생각해서 이 결론에 도달한 거야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고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심리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마법의 열쇠가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선택 질문입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이 방향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하고 묻는 거죠. 이 질문은 결정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. 대신에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해서 네, 맞는 것 같습니다. 라고 대답하게 유도하죠. 바로 그 순간 그 결정은 더 이상 제 주장이 아니라 온전히 상대방 자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감정의 설계도 전체 그림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4단계 프로세스는요,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겁니다. 이 표 한 장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. 자, 보세요. 첫 번째, 위기를 제시해서 불안을 만들고 이걸로 집중력을 확 높입니다. 두 번째, 해결책을 제안해서 기대를 갖게 하고요. 세 번째, 모든 리스크를 제거해서 안도감과 함께 깊은 신뢰를 확보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, 선택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이 스스로 확신하게 만드는 거죠. 바로 이 흐름,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설득의 설계도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여러분의 다음 발표, 그냥 데이터만 쭉 나열하는 딱딱한 보고서로 만드시겠습니까?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설계도처럼 듣는 사람을 설렘과 확신으로 이끄는 멋진 감정의 여정으로 만드시겠습니까?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.